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 좀 알려주신 그 조상신들 중에 세 분에 대한 접신한 내용들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인데요. 그 이황 선생, 그 다음에 이울곡 이 선생, 그 다음에 정약용,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접신이 돼서 이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뭐 호기심 삼아, 재미 삼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참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먼저 이황 선생이 접신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우주를 알았을 때 인간을 몰랐고, 이는 인간을 알았을 때 우주를 몰랐다. 나는 부처를 몰랐으나 부처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소위 신의 말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는 나의 자성의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고? 였다. 그 말씀을 듣고 공자를 답습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공자를 답습하려 하지 않고 공자의 반대 쪽에서만 생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린 결론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래서 하나를 둘로도 보고 둘을 하나로도 보며 여러 가지를 유추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기에 우주의 상생지도에 멈추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자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모든 것을 변화로 설명하려 하였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어 내가 아는 것에서만 설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이 곧바로 이제 접신이 돼서 또 한 얘기입니다. 나는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덕목과 품행에 대해 많이 배웠다. 그로 인해 공자 사상에 심취하였고 한편으로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에는 그것이 금기된 것이었다. 인간 사회를 보면서 혼돈보다는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질서도 품행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신분차별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로 인해 학문에서도 일취월장하지 못했다. 이를 죽으면서 깨달았다. 그럼에도 나를 따르는 자가 있어 내가 무너질 수 없었기에 나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접신된 내용입니다. 왜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의 차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항상 의문하였다. 인간 사회 자체를 혼돈으로 봤다. 인간 사회 자체는 혼돈이니 우주의 질서나 자연의 질서에서 답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더 명료하다. 이는 마치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그 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하나를 주게 되므로 공평하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은 같으나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더 가지려고 하므로 공평하지 않다. 자연만 보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지만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니 이 또한 공평한 것이다. 그러나 왕은 왕으로서 가지려고만 하니 이것이 어떻게 평등이며 공평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의 변화가 물질과 같이 명료하지 못한 것은 근원적으로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학습과 나의 학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생각들은 주위에 관철되지 않았고 동문수학들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공자나 부처의 사상적 사유를 합치시키지 못하고 그 모든 문제에서 혼란만 갖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신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이렇게 세 분의 한 말씀이 이제 쭉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난해한 이야기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접시는 대부분 이제 그 본인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생각이죠. 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글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던 걸 다 글로나 말로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머릿속에 이제 정리는 되어 있어도 또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마 말 못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이걸 갖고 죽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상신이라는 정보의 덩어리가 되면서 파편식으로 해서 후세 접신이 돼가지고 이 정보들이 재활용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접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다산 저격용 선생 같은 경우에 물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공평이라는 것을 물질이 가진 것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그런 것들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 선생 같은 경우는 천재로 알려져 있고 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 자체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겸손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혼돈보다는 질서를 중시했고 질서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체제에 대해서 신분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봤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과 정약용 선생은 전혀 정반대의 관점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차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어떤 질서나 이런 걸 위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데 관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보다 또 자유에 대한 관점이 갖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통제하는 관점을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서, 통제, 군대식으로 통제가 되어야 된다. 국가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치적 관점에서의 어떤 현상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로 그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한테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좀 더 개인의 자유가 존엄되는 상태에서의 통제, 자연적인 질서를 바라는 이런 관점이 있듯이 이 두 분이 명백하게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뜻밖의 이분이 그 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의문을 가지고 뭐 현상을 공부하고 의문을 갖는 과정에서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신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에 대한 거죠. 현상을 지금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그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관점이 인류의 관점에서 보는 건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인류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또 다르고 인류라는 관점에서 개인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를 예를 들어 의사가 의술을 익혔어요. 그럼 나의 의술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이건 뭐죠? 나의 관점이죠.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인류의 관점에서 가면 달라집니다. 인류의 관점에서 의사는 인류가 생존력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새로워지고 그 거듭거듭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또한 의술도 거듭거듭 새로워지는 서로 간의 상생관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생존력의 확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병이 들어야 된다. 나 대신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의사가 무술로 인류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인류의 관점에서는 나 대신 저분이 병이 들은 거구나.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 나의 의술을 당연히 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역할로 써야 된다. 즉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권위라는 게 들어가죠. 권위. 의사로서의 의술을 가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배려하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인류의 관점에서의 의사는 그렇게 관점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현상을 봤을 때 당시 이황 선생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당시 뭐 이기이원론이라든가 이와 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죠. 뭐 기가 뭔지 이가 뭔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는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죠? 자각하게 하시는 거. 바로 신의 역할이 뭐냐? 창의성, 영감, 뭔가 발상의 전환을 주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조상신들이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 동기라는 것이 바로 이 신은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동기는 결국 뭐죠? 인간이 가진 생명력을 물질의 운동성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물질이 전부 다 생명활동에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요 과정이 바로 도구의 활용입니다. 도구의 활용. 바로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여하튼 요 세 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옛날 분들이 생각이 이랬구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접신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이분이 한 말이 또 대단한 말입니다. 옛날 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 인민의 구율과 삶의 충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무는 결국 자신의 일신의 명예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 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나는 일찍이 알아 문을 앉아서 얻어지는 문이 아닌 행동하는 문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문을 수행하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인민도 아니라 체제를 비하하는 사람들을 계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나는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뜻 또한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니 남은 것은 내가 이룬 문이나 명예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 문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남긴 것이 없으니 나는 결국 문을 하되 문의 허울에서만 놀았던 것이다. 책보기를 좋아하다 보니 성격이 내성적이 되었으나 행동하는 문을 알고부터 활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치 선생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분은 이 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얻어지는 문, 앉아서 얻어지는 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행동하는 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배웠다 그러면서 뭐 글로 재주를 부리거나 시를 읽거나 뭐 이런 것이죠. 옛날의 사람들은요. 그 양반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한시를 읊으면서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앉아서 하는 문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문. 이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말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을 또 얘기하죠. 문을 수행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를 볼 수가 있어요. 학문의 목적이죠. 문의 목적이니까. 그게 뭐냐? 내가 아니라, 인민도 아니라, 체제를 비하하는 사람들을 계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돼요. 행동하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분의 문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체제를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학문이다 하고 정의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학문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요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신에 대한 반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가 많은 문을 잃었겠죠. 명예도 얻고. 그런데 자기가 문의 가치, 이 학문의 가치를 남긴 게 없으니까 자기는 결국 문을 하되, 학문을 하되 학문의 허울에서만 놀았던 것이다. 멋지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지식인들이죠.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겸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걸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쉬운 문장으로 정말 옛날 분들이 요즘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사고력이 발달했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교훈 한 가지를 전해줬죠. 성격이 내성적이었으나 행동하는 문을 알고부터 성격이 활동적으로 변했다. 이게 이제 자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접신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자기 삶을 정의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접신한 예로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